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유독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의 그 관심사는 어떤 거였냐면요, 급격하게 이제 노화가 오고 있다는 걸 중간중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예전처럼 일을 많이 해도 뭐 끄떡없고 이런 게 아니라 미팅 한번 나갔다 오면 이제 저녁 때는 일을 못 하겠고 어떤 그렇게 막 피곤해지는, 피곤이 갑자기 오는 어떤 그런 걸 느끼면서 이거 이제 나이 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나이 드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저는 이게 피곤의 어떤 농도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올 때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새 특히나 그 온라인 교육들 때문에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 영상을 이제 재가공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 자주 벌어져요. 그러면 예전 영상들을 이제 봐야지 재가공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딱 불과 1년 전, 제가 이제 1년 조금 더 됐거든요.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근데 불과 1년 전 영상을 봐도 지금이랑은 굉장히 다르다 이러면서 굉장히 서글퍼지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할 거면 이렇게 젊어 보이도록 뭔가 이렇게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느 순간인가, 이게 조금 이게 젊어지도록, 건강해지도록, 이렇게 뭔가 내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각자 다른 포인트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좀 젊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이제 이런 거를 또 자료로 찾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공통된 어떤 그 비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지금부터 이제 실행해 나가는 게 어떨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실제 나이보다 이제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제 4가지 정도로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신체 나이로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체 나이로. 그러니까 신체 나이를 잊고 사는 거죠. 신체 나이가 나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 배우들 중에서도, 연예인 중에서도 유난히 동안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동안을 유지하는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이제 몇 분들의 어떤 얘기가 인상적인 얘기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 배우 김성령 씨 있잖아요. 배우 김성령 씨는 동안은 동심에서 온다는 기사를 봤다. 마음이 지치지 않고 마음적으로 열심히 젊은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려고 노력한 덕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심, 마음을 이제 어리게 해야지만 그게 이제 동안으로 연결이 된다. 이 배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자 배우 김선아 씨. 숫자에 본인은 2남편이라서 나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산대요. 그래서 철도 안 들고, 그리고 마음이 스스로 어리다고 나는 아직 어려, 나는 어린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젊어 보인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연예인, 그 동안의 아주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가수 이승환 씨 있잖아요. 이분은 뭐라고 하면 본인이 그냥 젊게 살고 어리다고 생각하고 소년처럼 살고 싶다 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연예인의 어떤 공통된 특징은 뭔가 하면 신체 나이가 내가 지금 막 50이야. 다들 이제 50 넘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50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다들 나는 아직 어려. 나는 철이 안 들었어. 나는 소년처럼 살고 싶어. 뭐 이렇게 나는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물리적인 투자도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런 게 프로페셔널한 자기 직업이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물리적 투자 막 겉모습을 그렇게 꾸민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 보이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동심을 갖는 거,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거, 나의 마음이 가장 유독 어려 보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가 마음이 나이 듦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젊은 마음이다. 나는 소년으로 살고 싶다. 나는 젊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비결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태도, 그 책에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게 바로 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에 변화가 있어도 그렇게 늙어가는 거는 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정말 젊게 살고 너무 에너제틱하게 살고 그러는 이제 생각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신체의 노화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신체의 노화도 그리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나의 생각에 대해서 훨씬 더 신체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 어떤 그렇게 젊게 생각하고 젊게 사는 것이요. 이게 정말 이론적으로는 이제 책을 읽어봐도 그래 맞아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심할 수 있지만 아니야. 생각이 나야. 그러니까 점점 젊게 생각하고 신체의 노화에 대해서는 내가 집중하지 말자라는 어떤 마음의 습관을 계속 들이는 것이 결국 젊게 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쉬운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의 습관을 갖도록 대단히 노력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뭔가 하면 삶의 목적과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들면 들수록 예전에는 막 정말 꿈이 있었고 뭐 나의 꿈은 이런 거야 이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는 당신 꿈이 뭡니까? 저는 지금 그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그 주로 이제 진로 코칭에서 이제 상담하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주로 50 그러니까 40대 중후반 50대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항상 여쭤보는 게 당신의 꿈은 뭡니까? 이걸 반드시 여쭤보는데 그러면 웃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 이 나이에 꿈은 뭐 막 이렇게. 그런데 꿈은 평생 꾸는 게 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삶의 목적이고 의미거든요. 내가 꾸는 꿈이. 근데 그거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아니면 은퇴를 했다고 그래서 요새 뭐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직업을 다시 가져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꿈이 없어진다? 그런 건 이제 그때서부터 나이 드는 거죠. 나이 들고 정말 그야말로 노화가 오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내 사는데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뭐냐, 나의 꿈은 어떤 거냐 이런 거를 항상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정신도 마음도 나이 들면 이제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겠죠. 사는데 목적이나 의미가 있으면 어떤 게 좋은가? 나에게 꿈이 있으면 어떤 게 가장 좋은가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설레는 거죠. 두근두근 설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희망이 있고 막 기대되고 흥분되고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 잘 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더 빨리 오거나 이러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들어서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악착같이 뭐 제2의 직업을 위해서 막 도전 이라고 뭐 죽기 살기로 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신 분들은 그게 나의 삶의 의미라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따뜻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정말 소박하게 내 인생을 사는 게 그게 나의 꿈이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그 인생을 정말 매일매일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그리고 뭐 행복하게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크든 작든 어떤 방향이든 간에 나의 꿈과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늙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생 2라운드에 접어들어서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 할 때보다 지금을 훨씬 더 잘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더 이렇게 제 꿈과 스케일이 더 커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 이렇게 작가가 됐어 라는 꿈을 이제 꾸기 시작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이루어져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해보고 싶어. 저것도 해보고 싶어. 이런 또 다른 꿈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 나이를 먹었어도 지금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흥분하고 더 기대하고 그리고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내 인생에 지금 매일매일 이제 살아가는 일상의 기쁨과 행복과 어떤 성취감 그리고 막 설레이는 거, 흥분, 희망 이런 게 있어야 훨씬 더 이렇게 덜 나이 드는, 덜 노화되는 그런 방법, 노화를 늦추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떤 건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두근두근 설레고 기쁘고 행복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지인 중에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두 케이스 정도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 베스트 프렌드인데, 평생을 난민 구호단체, 이제 난민 사역, 어떤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여기서 졸업하고 잠깐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해서 남편이랑 같이 이제 아프리카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생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막 거기서 다 낳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몇 년에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요. 쉬러. 그런데 왜 그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이제 난민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지금 이제 프랑스에 있거든요. 프랑스에서도 난민 사역을 해요. 난민 구호단체.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그 친구는 뭐 좋은 화장품도 안 쓰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뭐 먹는 것도 막 신경 써서 그렇게 좋은 걸로 먹기 어렵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몇 년 만에 한 번씩 와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친구 왔다고 이제 모여가지고 오랜만이다 이래갖고 모여서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그 친구가 제일 어려 보여요. 정말로. 좋은 화장품을 썼겠어요? 좋은 걸 먹었겠어요? 안 그래도 제일 어려 보여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본인의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너무나. 그런 난민 사역이라는 어떤 그런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자기 삶에 아주 보석 같은 어떤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으면 그게 사람을 굉장히 빛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은 걸 이제 저한테 딱 보여주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도 나이 차이가 꽤 많거든요. 근데 정말 소년 같아요. 이렇게 웃는 모습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이가 막 굉장히 어려 보여서 소년 같은 게 아니라 그 미소 자체가 완전 굉장히 소년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이제 이 유독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이런 이제 원고를 쓰면서 그 친구가 생각나고, 또 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생활을 다 접고 지금 다시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셨어요. 원래 이제 그분도 아프리카에 계시던 분. 이 친구랑은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일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은 여기서 그렇게 편안하게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이제 지내시다가 아프리카로 지금 들어가신 지 한 2년쯤 됐나? 하여튼 그런데 케냐에 뭘 하러 들어가셨나 하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제 다른 일을 하지만 아내 되시는 분은 그 케냐 고아원 운영하러 가셨어요. 고아원을.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케냐의 정말 그 고아원을 운영하겠다는 정말 그런 어떤 다시 꿈을, 저보다도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진짜 정말 이제 일하다가 쉬어도 될 분이 지금부터 이제 그걸 시작하겠어. 진짜 인생 2라운드야. 시작해보겠어. 그러고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분은 그렇게 동안이신지 모르겠는데 아내 되시는 분은 정말 동안이에요. 참 어려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막 자기의 저런 어떤 빛나는 보석 같은 어떤 가치관이 있으면 저렇게 어려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원인이 그건지 정말 어떤 건지, 이게 유전적으로 선천적인 건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생각이 났고, 이제 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그들처럼 제가 지금 예로 들어드린 부부들처럼 정말 나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어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막 너무 허덕허덕 이제 우리가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20, 30대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좀 더 시야를 이렇게 넓게,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이들에게도 정말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를 점점 더 젊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몸을 돌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고 굉장히 좀 진부해 보일까봐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타민 D,
그러니까 중요하대요. 젊게 보이는데도. 그게 뭐겠어요. 햇빛 보고 나가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햇빛 보고 무조건. 그리고 이제 근육량을 감소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대로 자는 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알람 맞춰놓고 잘 시간이네 하고 이제 탁 들어가서 자야 되는 거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이게 딱 제대로 좋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추면 된대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시간에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떤 이제 특정 의약품에 이제 기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뭐 항우울제나 어떤 이제 뭐 그 불안할 때 어떤 이제 안정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수면제 이런 부분들은 습관적으로 이제 계속 먹게 되면 나이를 먹으면 이제 잠자는 것도 힘들어서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많이 몸을 움직여서 어쨌든 약을 점점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점점 몸을 이렇게 노화를 늦추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드시는 분들은 약을 한꺼번에 이제 탁 그만두시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나 뭐 명상이나 아니면 뭐 책이나 이런 것들로 한번 대체해보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몸 돌보고 네 번째 마음을 돌보는 거죠. 이제 나이가 이제 확 든다고 이제 느낄 때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스트레스를 확 받을 때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몸이 확 노화가 돼서 회복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몸이 어쨌든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가 되고는 있지만 이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스트레스 관리에 이게 포커스를 탁 맞추는 게 가장 마음 돌보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으세요? 이제 나이를 들면서 퇴직을 하잖아요. 그 퇴직했을 때 어떤 스트레스가 이혼했을 때의 스트레스와 거의 동일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퇴직했을 때 스트레스가 되게 높기 때문에 지금 아직 현직에 계신 분들도 내가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하고 준비해 놓는 게 퇴직했을 때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확 받아가지고 확 노화가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이 순간에 내가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하면 그 다음 제2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지금부터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노화를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퇴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나 사회에서 내몰린 거야? 어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저는 바로 이제 뭐 여행 가서 이렇게 이만큼 쉬다가 이때서부터 이런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의 어떤 그런 강도에서 뭐 아예 딱 스트레스를 이제 걷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절대로 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미 스트레스를 너무 이제 받아서 굉장히 무기력감에 빠지면 굉장히 무기력감을 이렇게 탁 떨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거래요. 무조건 3단계인데요. 막 이제 그냥 냉장고 문 열어서 코끼리 집어넣고 문 닫는다.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무기력증에 빠져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먹기도 싫고 자기도 싫고 뭐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무기력증에서 빠지는 방법 1단계 무조건 일어난다. 일어나서 씻는다. 자, 두 번째 옷을 예쁘게 차려입는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군가를 만난다. 이거래요. 그게 무기력증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그냥 저절로 낫겠거니 하고 누워 있어서는 그게 절대로 낫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돌보는 일이 결과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와 같이 맞물려야 결국 마음이 돌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무기력증이나 막 스트레스나 우울하거나 어떤 이런 마음을 돌보는 것이 그런데 빠지지 않는 것이 나의 노화를 정말 멈출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몸을 일단 함께 많이 움직이고 많이 쓰고 이래야만 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나이보다 젊게 이렇게 살고 싶은 건 누구나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막 만났을 때, 어머, 너 하나도 안 변해서 옛날이랑 똑같아. 남들 보면 다 늙었는데. 그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정말 이렇게 젊어 보이고 싶고, 어려 보이고 싶고, 그런 거는 나이가 뭐 지금 20대든, 뭐 30대든, 40대든, 50대든, 70대든, 정말 상관없이 다 마찬가지인 마음인 것 같아요. 남자거나 여자거나. 그런데, 그렇게 젊어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이 내용으로 여지까지는 노력 안 했지만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노력할 거야 라고 하면 10년 후에 나는 확실히 노화가 늦춰지고 그 나이에 비해 훨씬 더 젊어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저도 확신하고 저도 이 네 가지 방법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실천하려고 이제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찍는 영상이 올해 찍는 영상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도록 저는 완전히 이렇게 증빙이 딱 나오잖아요. 영상이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실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젊게 살자고 지금 마음 먹으면 10년 후에 훨씬 더 노화가 더디되고 덜 나이 먹는 것처럼 보이고 그건 결국에 우리가 젊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으로 살고 좋은 인생을 산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겠죠. 좋은 인생, 좋은 사람으로 살기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꿈을 정말 딱 이루기 위해서 오늘 유독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늘서부터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